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입니다. 최근에 NFT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슈인 사항이 뭐냐면은 빗썸이나 코인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개인 지갑으로 암호화폐 송금이 안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는 특금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법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칙이나 룰을 정하는 법인데요.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 때 느끼셨겠지만 거기에 아무런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잖아요. 단순히 이메일만 넣는데, 그렇다 보니까 메타마스크의 지갑이 실제로 누구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개인 지갑이 탈세라든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돈이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송금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 가운데 보이는 바이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해외 거래소예요. 이 해외 거래소를 한 번 더 타서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조금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림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해외 거래소로 돈을 보내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산 다음에 이 이더리움을 메타마스크로 보내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세세하게는 몇 가지 절차가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빗썸에서 트론이나 리플을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수수료가 엄청 싸거든요. 전송할 때도 수수료가 엄청 싸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에 대한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자 이렇게 수수료가 적은 암호화폐를 사고요. 그럼 이걸 산 다음에 여기 있는 바이비트로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송금받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여기 있는 USDT를 사요. USDT는 다른 말로 테더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왜 사냐면은 이 트론으로 바로 이더리움을 사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쿠션을 먹고 이더리움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USDT라는 걸 사는데, 이 USDT의 특징이 뭐냐면은 1테더당 1 US 달러예요. 이런 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 빗썸에서 받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여기 있는 USDT를 구매한 다음에 얘를 갖고 이더리움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더리움을 메타마스크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절차에서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해외 거래소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 가입과 각종 인증, 이거 인증을 왜 하냐면은 송금도 보내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려면은 이렇게 인증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신분증과 뭐 스마트폰,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 PC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빗썸이나 코인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출금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출금 주소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바이비트에 있는 출금 주소 등록이에요. 이거는 이 바이비트에 있는 해외 계좌가 내 거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하는 과정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여기 있는 바이낸스 쓰셔도 되고요. 제가 이번에 광고를 받은 바이비트 쓰셔도 돼요. 바이비트는 제가 거래하실 때 수수료가 할인될 수 있도록 더보기란에 코드를 넣어 놨으니까요. 레퍼럴 코드 넣는 거는 제가 회원 가입 과정 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코드 넣으셔가지고 수수료를 꼭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바이비트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계 최대 거래소는 여기 바이낸스거든요. 근데 바이비트가 9위예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은 회사고, 그리고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셔도 뭐 무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광고를 이번에 받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거래소인 업비트 이런 거는 24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해외 거래소를 활용해서 개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내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이비트를 가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바이비트를 검색을 해줍니다. 바이비트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영어로 된 이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게 아쉽게도 한글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영어랑 다른 나라들 언어만 지원이 되니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Sign Up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서 먼저 이메일을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저희 눈미의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고 비밀번호까지 하고, 보면은 적어도 대문자 하나를 넣으라 그러네요. 대문자 하나를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한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프로모와 레퍼럴 코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또 뭔가 입력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32489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바이비트에서 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최대 15%에서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꼭 넣으셔가지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90일까지 되는데 90일 이후에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Continue, 제한된 국가나 지역에 사냐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리스트가 중국 본토,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싱가포르, 시리아, 그리고 미국이 있네요. 일단 저희는 포함이 안 되니까 No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럼 요거를, 이 성벽을 이렇게 맞춰주면은 들어가집니다. 이메일로 숫자 6개가 올 거예요. 네, 지금 도착을 했고 저도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인증을 한 다음에 왼쪽 I'm you 쪽은 나는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거의 거래를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오른쪽은 나는 경험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도 약간 경험이 있으니까 대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암호화폐를 거래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나오고, 이게 해외 거래소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 있는 비자 카드로는 암호화폐 구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디파짓 기능만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짓 나우로 들어가서요,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UID라고 해서 유저 아이디 번호가 있고요, 제 메일 주소가 있고 해서 지금 가입은 완료가 됐고요. 자, 가입이 완료가 됐으면은 다른 거는 일단 생략하고 인증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출금하고 뭐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고 이런 거 하는데 보안 인증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 표시가 있어요. 여기 이거를 눌러주면은 여기서 어카운트 앤 시큐리티를 들어가면은 이 아래쪽에 보면 보안 설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좀 전에 가입할 때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SMS 핸드폰 번호 인증을 하는 거고요. 이걸 세팅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저는 한국이고 번호를 입력을 해줘서 번호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이 보안 코드를 또 전송을 합니다.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맞춰주면은, 네, 지금 메일이 왔고요. 메일을 확인을 해서 코드를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컨펌을 누르면은 그림 맞추는 게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혹시나 컴퓨터가 하는지 아니면은 사람이 직접 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절차고, 이제 문자로 네, 번호가 왔습니다. 이렇게 6자리 입력해서 컨펌을 누르면은 다시 또 로그인 하라고 나오네요. 다시 로그인을 하면은 이 트레이드인 가이드는 일단 넘어가고요.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어카운트 앤 시큐리티 들어가면은 여기 녹색으로 체크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출을 하려면은 또 구글 투팩터 인증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갖고 계신 핸드폰에서 구글 OTP라고 치면은 이렇게 앱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한 다음에요, 그 상태에서 세팅을 누르면은 또 이메일로 코드가 날라오네요. 이메일 인증을 엄청 많이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림 맞추기를 해주고, 네, 메일이 왔습니다. 코드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설명이 써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구글 이거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앱을 실행을 시켜서 QR코드를 스캔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입력을 해줘서 로그인을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로그인을 하라고 하죠. 이게 하나 인증될 때마다 로그인을 한 번씩 해줘야 되나 봐요. 그럼 여기 이제 구글 또 인증 번호를 넣으라 그러는데 아까랑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숫자를 넣어줍니다. 구글 OTP까지 인증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증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요거를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해야 빗썸에서 바이비트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여기 베리파이 나우 누르면 레벨 1, 뭐 레벨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벨 1은 국적, 이름, 그리고 아이디 넘버, 그리고 얼굴 인증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레벨 2는 주소 인증까지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름이랑 아이디 넘버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코리아, 그 다음에는 사우스 코리아고 여권으로 해볼까요? 아이디 카드도 있고 이건 주민등록증 같은데요. 저는 그냥 여권으로 하겠습니다. 해외니까 여권 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바일로 하시면은 아마 바로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PC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컴퓨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권을 업로드 했고요. 그래서 넥스트를 눌려서 제 얼굴을 찍네요. 저는 이 카메라가 달린 노트북이어가지고 얼굴 인증까지 완료가 되면은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네요. 이게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컴플릿이 됐네요. 그러면은 제 어카운트랑 세큐리티로 들어가면은 여기 베리파이드 레벨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빗썸에서 해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송금하기 위해서 출금 계좌 등록을 할 건데요. 우리가 보낼 거는 트론이라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출금으로 가서 출금 주소 관리를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주소 추가, 이거를 코인별로 주소를 추가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쭉 있는데 밑에 내려보면 트론, TRX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이비트 화면에서 에셋의 스팟 어카운트로 들어가면은 각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계좌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지금 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디파짓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보낼 거는 트론, TRX 아까 알파벳 3개 보셨죠? 그래서 TRX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디파짓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이비트에서 트론으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요거를 빗썸 어플로 스캔을 해줘요. 그 다음에 주소 별칭은 바이비트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출금하는 거래소는 바이비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 바이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본인, 다음, 그 다음에 신분 인증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입금 주소와 본인 식별 정보 화면을 신분증과 함께 촬영해 주세요. 일단은 입금 주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입금 주소를 사진을 찍겠습니다. 제 운전면허증이랑 같이 해서 알파벳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본인 식별 정보 화면, 제 생각에는 여기 어카운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 화면을 띄워놓고 사진을 하나 또 찍겠습니다. 여기 잘 나오게 사진을 찍어주고요. 사진 사용. 그 다음에 신분증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같이 또 찍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여러 번 해봤는데 지금 계속 불가가 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3개 찍어가지고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서명에는 제 이름을 써주고요. 등록,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출금 지갑 주소 정보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승인이 나야 출금이 가능해요. 지금 여기 심사 중 나오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계속 불가 떠가지고 취소된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심사 승인 나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금 주소도 등록했으니까 빗썸에서 바이비트 계좌로 암호화폐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보통 리플이나 트론을 많이 보내는데 저는 트론을 보내려고 하고요. 트론이 리플보다 전송 속도는 조금 느린데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트론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썸에서 트론이라고 검색해도 되고 단축어라 그래야 되나요? TRX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트론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들어가서 저는 지금 한 10만원 정도 있거든요. 여기 이거를 그냥 전체 다 지금 가격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시장 버튼 누르면은 그냥 현재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매수, 그러면은 네, 매수 신청이 완료가 됐고 좀 전에 구매 완료라고 떴죠. 그래서 이 자산 현황으로 들어가면은 이 트론이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고 한 10만 2천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입출금으로 가서 트론 출금하기, 그러면은 수량은 전부 다 옮길게요. 출금 주소 선택을 눌러서 제가 등록한 출금 주소가 나오죠. 여기를 누른 다음에
수량은 최대, 원화로는 약 102,000원이고요. 여기서 ARS 인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빗썸에서 전화가 오네요. 입니다. 암호화폐 출금 화면에 표시되는 ARS 인증 번호를 눌러주세요. 네, 여기 57이라고 되어 있죠? 57. 인증되었습니다. 인증을 하고 전화 승인 완료. 그 다음에 출금 버튼 누르면은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수료는 보시다시피 1트론이거든요. 그러면은 1트론이 얼마냐면은 72원, 10만원 보내는데 수수료 72원입니다. 엄청나게 저렴하죠? 그러면은 여기 바이비트에 돈이 들어오나 한번 확인할 건데 이게 몇 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이 10시 40분이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시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빗썸 앱에도 출금이 완료되면은 출금 완료됐다고 알람이 올 거거든요. 이 거래 아이디의 상태 보면은 출금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입출금 내역에 아마 좀 기다리면은 알람이 올 거예요. 여기 트론 입출금 현황 보면은 사용 가능 빵원, 사용 중 1423 TRX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직 지금 전송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알람이 왔고요. 한 5분 정도 걸렸네요. 빗썸에서 트론을 들어가 보면요. 지금 출금하고서 거래 아이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빵원이 남았고 이제 바이비트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새로 고침을 하면은 여기서 TRX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어라? 여기 바이비트에 적용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기다려 볼게요. 들어왔습니다. 빗썸에서 보냈다고 알람이 온 다음에 한 3, 4분 또 걸렸네요. 엄청 안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여기서 TRX 검색하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메일로 알려주네요. 디파짓 컨펌 메이션이라고 메일이 오니까 네,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 계좌에 얼마만큼 암호화폐가 들어와 있는지 보이고요. 좀 전에 전송받은 트론으로 여기 있는 USDT 테더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테더를 구매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트론으로 바로 이더리움을 구매하면 좋은데 그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바이비트에서는. 그래서 트론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는 USDT 테더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테더로 다시 이더리움을 구매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서 1테더당 1달러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달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더 가지고는 웬만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으로 테더를 변환하는 과정, 구매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트레이드로 가서 USDT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TRX 트론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서 지금 트론을 팔아서 USDT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1트론이 몇 USDT냐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셀 버튼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리미트 마켓 이렇게 있는데 컨디셔널 이거는 뭐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마켓은 아까 보셨던 시장가 리미트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고정가에 판매를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시장가로 바로 판매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100%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셀 트론 누르면은 판매 수량과 그리고 1트론이 지금 몇 USDT인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셀 TRX 누르면은 지금 아래쪽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어카운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로딩되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여기 아까 TRX에 돈이 이렇게 있었는데 USDT로 바뀌었죠? 여기 있는 USDT 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을 구매해 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트레이드로 가서 USDT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검색을 해줍니다. 이더리움 가서 이번에는 테더 가지고 이더리움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해줘야 되고 이것도 그냥 시장가로 전체 구매할게요. 마켓으로 들어가서 100% 바이 이더리움 누르면은 이 아래쪽에 또 알람이 떴죠. 다시 한번 SS로 들어가면은 이더리움이 거래됐으니까 아까 USDT가 아니라 이더리움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 요거를 우리 메타마스크로 이제 전송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위드드로 그래서 출금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체인 타입은 ERC20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좌는 여기 있는 메타마스크 로그인을 해서 제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애드 버튼을 눌러서요. add asset 이더리움 ERC20 주소는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끝자리가 291, 끝자리가 291, 8291, 그리고 8291, 그쵸? 그리고 앞에도 0xb77, 0xb77 이렇게 돼 있고 주소는 눈미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컨펌을 누른 다음에 저희 아까 전에 설치했던 구글 OTP 있잖아요. 요거를 실행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OTP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OTP 번호를 입력을 해서 컨펌,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이 등록된 계좌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팟 어카운트, 그래서 위더리움의 위드드로 출금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등록한 이 계좌가 있죠. 여기서 이걸 등록을 하고 all 누른 다음에 submit, 여기서 get 코드 누르면은 메일로 메시지가 오겠죠. 메일에 도착한 코드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구글 OTP 이거를 또 한번 실행을 해줘서 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submit successful 뭐 나왔으니까 이더리움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바로는 안 왔을 거고, 제가 기존에 얼마 있었는지 이렇게 캡처를 해놨고요. 이게 변하면은 입금이 된 거겠죠. 전송되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은 아까 전송할 때 보면은 전송 수수료가 0.005 이더리움이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이더리움이 지금 대충 3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 송금 수수료나 이런 게 엄청 비싼 거예요. 아까 트론은 70원에 다 보냈는데 이더리움은 이렇게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고, 거래 내역을 어디서 보냐? 거래 내역 아까 빗썸처럼 그러한 거래 내역은 이 스팟 어카운트에 오더 히스토리 가면은 이렇게 내역이 보이고요. 들어왔네요. 방금 숫자 바뀌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개인 지갑에 이더리움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소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세팅해 두면은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언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규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은 다음에 거래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